잠자리 동화 첫 번째. 매와 비둘기. 며칠을 굶어 몹시 배가 고픈 매가 있었어요. 힘없이 날고 있던 매가 살이 통통하게 찐 비둘기를 발견했어요. 아이, 배고파. 저 비둘기를 꼭 잡아야지. 매는 정신없이 비둘기를 잡기 위해 쫓아갔어요. 매가 쫓아오는 것을 눈치챈 비둘기는 깜짝 놀라 도망을 갔어요. 아이, 무서워. 숲속으로 날아가서 숨어야지. 그런데 허둥대며 서두르던 매가 그만 농부가 까마귀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지 뭐예요. 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농부가 달려와 매를 잡았어요. 매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말했어요. 농부 아저씨,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매랍니다. 실수로 까마귀 그물에 잡힌 거예요. 까마귀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밭에는 왜 들어온 거지? 매는 나뭇가지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비둘기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비둘기를 쫓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농부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비둘기가 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냐? 더 이상 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농부는 매를 잡아가고 말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두 번째. 어리석은 까마귀. 하늘을 유유히 날며 사냥감을 찾고 있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때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던 새끼 양을 발견했어요. 날쌘 독수리는 단숨에 휙 하고 날아와 새끼 양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챘어요. 깜짝 놀란 새끼 양은 매 소리치며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 나무 위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까마귀가 잠에서 깨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까마귀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멋있다. 나도 독수리처럼 사냥을 할 수 있을까? 까마귀는 독수리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멋진 사냥을 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까마귀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마침 풀을 뜯고 있는 새끼 양이 눈에 띄었어요.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던 까마귀는 재빨리 슉 하고 내려와 날카로운 두 발톱으로 새끼 양의 등털을 꽉 잡았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새끼 양이 까마귀의 몸집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
발톱이 양털에 박혀 다시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발톱을 빼내려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온 양치기에게 까마귀는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까마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세 번째. 박쥐는 쥐일까? 새일까? 집에만 있기에 날씨가 너무 좋아 박쥐는 룰루랄라 소풍을 나갔어요. 그러나 집 밖에 나가자마자 족제비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박쥐는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하지만 족제비는 살려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아침에 새들이 내 머리에 똥을 쌌어. 이렇게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에 내 기분을 다 망쳐놓았다고. 그러자 박쥐는 커다랗게 펼치고 있던 날개를 접어 등 뒤에 숨기며 몸을 움츠리고 말했어요. 아이쿠 저런,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새가 아니고 쥐랍니다. 족제비는 박쥐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냥 놓아주었어요. 박쥐는 휴 하고 한숨을 쉬며 이젠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박쥐는 또 소풍이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박쥐는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이번에도 박쥐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모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족제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했어요. 나는 쥐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 저번에 쥐랑 싸우다가 내 발가락을 물었거든. 얼마나 아프던지. 그러더니 갑자기 박쥐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쫙 벌리는 거예요. 그러자 박쥐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퍼덕이며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저는 날개 달린 새라고요. 족제비는 크게 벌린 입을 다물고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그 틈에 박쥐는 훨훨 날아 도망을 쳤답니다. 잠자리 동화 네 번째. 플라타너스의 그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플라타노스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참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사람이 플라타노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나무는
입만 무성하지 쓸모가 없어. 그래 맞아. 나무란 역시 열매를 맺어야 제 몫을 하는 건데. 두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플라타노스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땀을 식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은 플라타노스의 말을 듣고 바로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답니다. 잠자리 동화 5번째. 개구리의 황소 흉내. 작은 연못에 개구리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연못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삼형제는 저 먼 세상이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저 멀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세상 구경을 해보자. 개구리 삼형제는 그 즉시 폴짝폴짝 뛰어 마을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겁이 많은 막내 개구리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으악, 형, 저것 좀 봐. 저게 뭐지? 그건 바로 황소였어요. 몸집이 아주 커다랗고 누런 것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음무, 음무 하고 소리도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구리 살려! 개구리 살려! 개구리 삼형제는 뛰다가 구르고 넘어지며 정신없이 다시 연못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빠 개구리에게 큰형 개구리가 나서며 마을 근처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아빠,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커다랗고 누런 짐승을 보았어요. 네, 엄마 하고 소리를 내요. 막내 개구리도 거들며 말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삼형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배를 불룩하게 만들었어요. 그 누렇고 커다란 짐승이 이만하더냐? 아니요, 더 커요. 개구리 삼형제는 합창을 하듯 대답했어요. 그럼 이만하더냐? 아빠 개구리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훨씬 더 커요. 아빠 개구리는 다시 한번 배를 크게 부풀리며 물었어요. 그럼 이만하더냐? 개구리 삼형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빠 개구리의 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때 아빠 개구리의 배는 뻥 하고 터져 버렸답니다. 잠자리 동화 6번째. 사자와 여우. 숲속에서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동물 친구들이 소풍을 갔습니다. 발빠른 토끼가 깡충깡충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다람쥐와 사슴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만큼 뒤에서는 어슬렁어슬렁 사자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어요. 늦잠을 잔 여우는 훨씬 뒤에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고요. 앞서가던 토끼가 깜짝 놀라 되돌아 뛰어오며 말했어요. 프리야, 프리야, 사자님, 사자님, 저 앞에 산불이 났어요. 다람쥐도 덩달아 소리쳤어요. 사자님, 빨리 돌아가야 해요. 동물들은 모두 어쩔 줄을 몰라하며 사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자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에헴.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맨 앞장을 서서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자의 눈치를 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뒤늦게 따라온 여우는 사자의 뒤에 바짝 붙어 신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하나, 둘 모두 몰래 도망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 뒤를 돌아본 사자는 여우에게 말했어요. 겁쟁이들이 모두 도망을 갔구나. 역시 여우 너는 아주 용감하구나. 나처럼 말이야. 여우도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자의 칭찬을 듣고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사자님. 이제는 용감한 제가 앞장을 설게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나고야 말았어요. 산불이 크게 번져 온통 불바다가 되고 만 거예요. 그제야 사자도 잘못을 깨닫고 후회를 했답니다. 여우야, 우리도 빨리 피해야겠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온통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잠자리 동화 7번째. 새우와 고래 싸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사이가 아주 나쁜 고래 2마리가 있었어요. 이 고래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움을 했거든요. 싸움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새우는 걱정이 되어 싸움을 말렸어요. 고래님들, 싸움을 멈추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신없이 싸우고 있던 고래들이 새우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싸움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새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 우리는 하던 싸움을 마저 해야 한다고. 그래서 아주 바빠.
고래님들이 싸우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판결을 내려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새우의 말을 들은 고래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배꼽을 잡고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어요. 웃음을 멈춘 고래들이 화를 내며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새우야, 네가 판결을 내리겠다고? 너에게 판결을 맡기느니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는 것이 현명하겠다. 새우는 고래들의 화가 난 목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고래들은 더욱더 무섭게 싸움을 했어요. 새우는 겁이 나서 벌벌 떨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잠자리 동화 8번째. 꽤 많은 여우. 사자가 풀밭에 누워 입을 크게 벌리고는 지나가는 양을 불렀어요. 양아,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 양은 사자의 입에다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사자님,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자 사자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뭐라고?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사자는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더니 양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사자는 또다시 지나가는 이리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리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 이리는 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말했어요. 사자님,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사자는 이리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이리를 얼른 잡아먹었답니다. 이번에는 여우에게 입을 쩍 벌리고 다가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영리한 여우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사자님, 저는 감기에 걸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사자는 여우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냥 놓아주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9번째. 사자와 여우. 어느 날씨가 화창한 날, 여우가 심심해하는 새끼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여우는 새끼 여우가 2마리가 있었어요. 사자도 새끼와 함께 소풍을 나왔다가 여우와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우가 호들갑을 떨며 인사를 했어요. 어머, 사자님도 나오셨군요. 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체를 했어요. 그래, 자네도 나왔구먼. 여우는 자기 새끼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려고 나왔답니다. 그래, 알았네. 그렇다면 어서 가 보게나. 사자는 자기 새끼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우는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깔보는 것 같아 슬그머니 약이 올랐어요. 사자님은 새끼를 한 마리씩밖에 못 낳으시죠? 사자는 촐싹대는 여우가 가소로웠어요. 그렇지만 난 여우 새끼가 아닌 사자를 낳는다네. 동물의 왕이 사자라는 걸 잊었나? 그 순간 여우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얼른 새끼들을 데리고 멀리 가버렸답니다. 잠자리 동화 10번째. 어리석은 농부.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되었어요. 농부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밭 한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다가 그루터기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농부는 얼른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토끼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난 농부는 이제부터는 힘들여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편하게 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아서 토끼가 저절로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지는 토끼는 없었어요. 그 대신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11번째. 여우의 꿈. 여우는 항상 배가 고팠어요. 여우는 꿈이 하나 있었지요. 배가 불룩해지도록 실컷 포도를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여우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밭 옆에서 오늘도 침을 뚝뚝 흘리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울타리가 너무 촘촘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울타리에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우는 할 수 없이 사흘을 굶었어요. 그리고는 몸이 홀쭉해지자 울타리의 틈으로 겨우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배가 고픈 여우는 허겁지겁 포도를 실컷 따 먹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포도를 따먹은 여우는 배가 너무 불러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타리 틈으로 다시 나오려고 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울상이 되어버린 여우는 털썩 땅바닥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답니다. 며칠을 굶어 겨우 들어와서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이제는
배가 뿔룩 나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구나. 잠자리 동화 12번째. 아기 뱁새. 엄마 뱁새와 아기 뱁새가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을 날아다니던 황새가 땅에 내려와 뱁새 곁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기 뱁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엄마, 저 황새는 참 빨리 걷네요. 엄마 뱁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황새들은 다리가 길어서 빨리 걸어다니는 재주가 있단다. 아기 뱁새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황새처럼 빨리 걸을 수 있나요? 엄마 뱁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야, 우리는 다리가 짧아서 빨리 걸어 다닐 수가 없단다. 아기 뱁새는 너무 실망하며 노래도 하지 않고 춤도 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황새처럼 빨리 걸어볼 테야. 아기 뱁새는 이제나 저제나 황새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정말 황새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기 뱁새는 신이 나서 황새를 따라 걸었지요. 과연 아기 뱁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자리 동화 13번째. 겁쟁이 사냥꾼. 사냥꾼이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사냥꾼은 나무꾼을 만났어요. 여보시오, 호랑이가 잘 다니는 길목이 어딘지 알고 있소? 그러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무서운 호랑이를 혼자 잡으려고요? 정말 대단하군요. 사냥꾼은 어깨를 으쓱하며 으스댔어요. 어떤 놈이든 내 총 한 방이면 끝장날 거요. 나무꾼은 더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잘난 척하는 사냥꾼을 놀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했어요. 여기 이 발자국이 호랑이 것이요. 바로 저 동굴 속에서 자고 있거든요. 네? 이게 호랑이 발자국이라고요? 사냥꾼은 커다란 발자국을 보고 너무 놀라 오들오들 떨었어요. 그리고 슬금슬금 도망치며 말했어요. 난 그저 호랑이 발자국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왔던 거예요. 잠자리 동화 14번째. 정원사와 개. 정원사가 꽃나무에 물을 주려고 마당에 깊은 우물을 파 놓았어요. 오늘도 정원사는 열심히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산의 개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우물에 풍덩 빠졌지 뭐예요. 아니,
이 일을 어쩌나? 정원사는 불이 나게 달려가 미끌미끌한 우물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정원사가 조심조심 내려가 발이 개의 머리에 닿을락말락할 때였어요. 혹시 주인이 날 죽이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개는 정원사의 발을 꽉 물었답니다. 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옳지. 너 일부러 우물 속에 들어간 게로구나. 화가 난 정원사는 그만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때서야 개는 잘못을 깨달았어요. 주인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개는 우물 속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답니다. 잠자리 동화 15번째 파리와 모기. 파리가 쌩쌩 날아다니다가 맛있는 꿀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파리는 신이 나서 항아리에 앉아 열심히 꿀을 핥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날개와 발이 꿀에 젖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배가 부른 파리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도 좀처럼 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기가 웽 하고 나타나 말했어요. 파리야, 너 거기서 뭐하니? 또 먹는데 정신이 팔렸구나. 에이 바보. 모기 친구들이 몰려와 놀려댔지만 파리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 가로등에 불이 켜졌어요. 불빛을 좋아하는 모기들이 가로등 주위에 모여 빙글빙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춤추는 데만 정신이 팔려 불에 가까이 다가가는 줄도 몰랐어요. 깜짝 놀란 모기들이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불에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것을 본 파리가 간신히 눈을 뜨고 한마디 했어요. 꿀 항아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처럼 너희들도 별 수 없구나. 잠자리 동화 16번째 말똥구리야, 나 좀 도와줘. 몸빛이 검은 말똥구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토끼가 쪼르르 달려와 말했어요. 말똥구리야, 나 좀 도와줘. 저기 무서운 독수리가 쫓아오고 있어. 말똥구리는 토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독수리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너그러운 독수리님,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 토끼를 살려주세요. 독수리는 말똥구리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꼬마야, 넌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지금 난 배가 몹시 고프거든. 그러더니 독수리는 토끼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말똥구리는 토끼가 불쌍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때부터 말똥구리는 독수리가 알을 낳을 때마다 둥지로 올라가
알을 밖으로 굴려 떨어뜨렸어요. 독수리는 토끼를 잡아먹은 일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신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새끼들을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은 독수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무릎 위에 알을 낳게 했답니다. 그런다고 내가 물러설 줄 알아? 말동구리는 똥을 굴리며 신의 몸 위로 슬금슬금 올라갔어요. 신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그 바람에 무릎 위에 있던 독수리의 알들이 떼떼구르르 떨어져 모두 깨지고 말았답니다. 잠자리 동화 17번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 한 마리를 끌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흘끔 쳐다보며 한마디 했어요. 나귀를 그냥 끌고 갈 게 아니라 타고 가면 더 편할 텐데. 아버지는 좋은 생각이라며 아들을 얼른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못마땅한 듯 말했어요. 애비는 나귀를 끌고 아들은 타고 가다니.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리게 하고 아버지가 나귀를 탔답니다. 이번에는 빨래터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동네 안악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쩌면 어린 아들을 걷게 하다니. 이 말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들도 나귀에 태웠어요. 그랬더니 논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부리다니 정말 너무하는군.